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젊은 세대의 음주 문화 변화에 대한 건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특히 알코올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 이걸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은 술을 덜 마시는 걸까요?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유행이다, 트렌드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여러 변화들,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기술 발전,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다 비춰보는 거울 같아요. 아, 거울이요? 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다. 이 사실 너머의 맥락을 짚어보는 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야죠. 자료 보니까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이게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줄고 있대요. 특히 젊은 층의 소주 소비 감소가 뚜렷하다고 하고요. 아, 소주요. 네. 심지어 음주소란 신고 건수도요. 2016년 대비해서 작년 2023년에 보니까 72%나 급감했더라고요. 와, 72%요. 엄청나네요. 일본도 상황이 비슷해요. 거기는 맥주 출고량이 90년대 정점 찍었을 때랑 비교하면 70% 이상 줄었거든요. 70% 이상이요? 와, 네. 그리고 최근 설문 보니까 20대의 80%가 평소에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답했대요. 80%나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18세에서 34세 성인들 정기적으로 술 마시는 비율이 20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낮아졌다고 하니까요. 10%포인트면 꽤 큰 차이인데요? 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15년 이후로 전 세계 알코올 소비량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특히 젊은 세대가 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는 이렇게 술과 거리를 두게 된 걸까요? 자료에서는 역시 건강하고 웰빙을 핵심 키워드로 꼽네요. 네, 그게 가장 크죠. 예. 예전처럼 약주다 이러면서 권하는 문화는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조금만 마셔도 해롭다 이런 인식이 강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는 정말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이전 세대보다 훨씬 쉽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접하잖아요. 그렇죠. 정보 접근성이 다르죠.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신체 건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 관리, 이른바 멘탈 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술을 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 멘탈 케어 때문에요? 오히려 스트레스 풀려고 마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술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버 큐리어스라는 표현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술을 마실 수는 있는데 일부러 안 마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건강 말고도 다른 이유들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같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위험 회피요? 네, 단순히 음주뿐 아니라 흡연율 감소나 폭력 사건 감소 같은 거랑 좀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위험 요소 자체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요. 아하. 또 온라인 소통이 늘면서 예전처럼 술자리가 꼭 필요한 오프라인 만남, 그 비중이 줄어든 것도 큰 이유 중 하나고요. 하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교류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좀 재밌는데 술 취한 모습이 온라인에 혹시라도 남을까 봐 소위 박제된다고 하죠. 아,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두려움도 젊은 세대에게는 무시 못할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나 집값 부담 같은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아무래도 좀 덜 필수적인 지출, 그러니까 술값부터 줄이려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건강, 정신 건강, 안전 추구, 온라인 중심의 사회 변화,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맞물려서 지금의 젊은 세대 음주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당연히 주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군요. 그럼요. 아주 직접적이죠. 자료 보니까 무알코올이나 저알코올 음료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더라고요.
아사히 같은 큰 기업들도 막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런다면서요. 네, 시장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알콜, 저알콜 음료 시장이 급성장하는 거고요. 네. 다른 하나는 술을 마시더라도 예전처럼 양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질을 따지는 거죠. 고급 주류나 좀 특별한 맛을 찾는, 뭐랄까, 미식 트렌드 같은 것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 양보다 질. 그렇죠.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만 봐도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서 8배 넘게 커져서 지금 한 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니까요. 변화 속도가 엄청나죠. 700억이요? 와, 정말 크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장 성장세는 아주 가파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젊은 세대의 알코올 소비 감소가 그냥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강, 정신건강, 또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 경제적인 요인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변화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앞으로 이 흐름이 우리 사회의 사교 문화나 여가 생활,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술이 꼭 중심이 되지 않는 만남이 더 보편화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다와 생각 사이 이야기하다.